생돈 1000만원을 날렸어요. 일단 저도 그만큼 손해를 봤어요. 이 연체 이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, 안녕하세요, 부유준입니다. 이제 제가 대전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. 받은 다음에 에피소드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알려드리는데, 오늘의 주제는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. 이제 대출이 23년도보다 24년도 그리고 22년도 이때와 대출이 다 달라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제가 적나라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가보시죠. 렛츠고. 먼저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 2억을 날렸었어요. 날렸다가 어떻게 됐냐, 다시 납부를 하게 됐죠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,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 과정을 말씀을 추후에 해드리고,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돈을 잔금 납부 기일까지 돈을 못 냈어요. 왜? 대출이 안 됐어요. 이제 수많은 경매 낙찰을 받아보고 했었는데 왜 안 됐냐? 연말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. 연말에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. 그 이유는 은행들도 각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대출해줄 수 있는 이 한도 금액을 12월 달에 미리 다 써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12월 달에 잔금 납부를 하려다 보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없어요.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들이 다 미리 소진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, 20억이 넘어가게 되는 물건들은 본점 승인을 받아야 돼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물건들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본점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본점 승인까지 가는 걸 염려를 해두고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. 여기에서 이제 은행들이랑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연체라는 것도 하게 됐는데, 제 돈, 생돈 1000만원을 날렸어요. 일단 저도 그만큼 손해를 봤어요. 이 연체 이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, 경매에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대금 미납을 한 기간부터 하루하루씩 제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뺀 12%를 연체를 물게 돼요. 그런데 저는 12월 28일이 대금 납부였어요. 근데 그때까지 하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은행에서 안 된대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 투자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의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.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상황에서 저도 대출을 알아보고 끝까지 알아봤었을 때 이제 이때까지 된다고 했던 게 1월 11일이었어요. 그래서 약 14일 정도간의 대출 이자를 1000만원 정도 냈다. 저도 이게 실패 사례겠죠.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. 여기서 제가 얻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, 연말에는 꼭 대출 상담사에게 확실하게 이제 대출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. 내가 좀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연말에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. 대출 상담사들 제가 수도 없이 다 연락을 드렸었을 때 연말에는 나오지 않고 20억 이상짜리의 물건들은 본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게 나오냐면, 이제 개인의 한 10억대 밑에들은 개인의 신용보다는 이제 그 물건의 담보를 보고 해주는데, 이제 20억 물건이 넘어가면 개인의 신용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신용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. 연체하거나 대출을 못 갚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제 본점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면 대출에서 정리해서 딱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연말에는 대출이 좀 나오기 힘들다. 그리고 20억 이상짜리 물건들이면 본점 승인까지 가야 된다. 거기서 한 가지 더, 내 신용을 지켜야지 본점 승인에서도 해줄 수 있다. 이렇게가 이번 대전 물건을 제가 겪으면서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기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이라고 찍혔죠. 이게 바로 대금 납부 기한이 12월 28일이었는데 이때 안 되면 법원에서는 미납이라고 나와요. 그런데 저는 단독이었죠. 여기에서도 아셔야 될 게, 단독이었기 때문에 제가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는 거지. 예를 들어서 2명이었어요. 2명이었는데 차순위 신고까지 했다. 그러면 제가 미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차순위한테 넘어갑니다. 그럼 차순위는 준비를 했다? 아마 제가 그러면 납부할게요. 여기서부터 납부를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에요. 납부를 먼저 한 사람이 임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 혼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2월 14일로 다음 매각기일이 잡혔잖아요. 여기에서 3일 전까지 저는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3일 전까지는 제가 이자를 내더라도 하루에 연체이자 12%씩 내더라도 이때까지는 낼 수 있는 여력만 되면 3일 전까지 하면 인정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. 내가 미납을 했을 때 미납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해드리면은, 일단 첫 번째, 차순위 신고하면은
그 뒤에 내가 미납을 할 때 차순위가 신고를 먼저 하고 잔금을 내버리고 소유권이 넘어간다. 그 소유권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차순위가 없다 하면 내가 낼 수 있는 기한은 다음 기일날 매각기일 3일 전까지 연체이자 납부하고 대출까지 다 마쳤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